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검거하기까지 53일이나 걸린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마수수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를 입건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이 남성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었습니다. 관련 신고는 지난해 10월 29일 접수됐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화단에서 지인과 함께 액상 대마를 찾는 이 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한 건 올해 1월 3일입니다. 그런데 53일이 지나서야 검거한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 특정과 검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수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씨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검거 단계가 아닌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 묻자 경찰 고위 관계자는 나는 받은 적이 없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이전에도 마약 관련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오늘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한 건데요. 10월 29일 112 신고가 들어왔고 1월 3일 피의자 신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피의자를 검거한 건데요. 특정부터 검거까지 53일이 걸린 겁니다. 모바일 정밀 감정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신원 특정 후에 모바일 검사까지 너무나도 오래 걸린 게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혹시 늑장 수사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약 상선을 잡기 위한 수사 등을 함께 하느라 그랬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설명에 대해서 통상의 수사 과정과 비교해봤을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이 사람을 잡아야지 상선을 특정을 하지.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선을 잡을 방법은 그 마약 수사라는 것은 투약사범 아니면 이게 뭐 그 매수사범에서 공급사범으로 타 올라가는 수사인데 일단 이게 단계별로 해서 사람을 일단은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하고 검거를 하고 그런 절차로 타고 올라가는 수사거든요. 공교로운 부분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 언론은 이철규 의원 아들을 수사했던 형사과장이 최근 총경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인 아들 마약 미수 사건으로 끝날지 더 큰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이제 김희준 검사 출신이죠. 마약과 강력범죄를 수사를 전문으로 했던 김희준 변호사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 사람을 잡아야 상선, 그러니까 윗선을 특정을 하고 잡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안 잡고 어떻게 윗선을 잡겠다라는 것인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통상적으로 이제 수사 기법과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3일 날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됐어요. 이름은 이준 땡이고 누구 아들이다. 뭐 어디 사는 누구다. 다 확인됐어요. 확인했다고 상선이 드러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검거해 와서 빨리 그 사람 마약 복용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모바일과 채모 채취해서 뭐 언제쯤 복용한 게 이렇게 그 시기를 거의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증거를 빨리 확보하고 그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추궁을 통해서 약간의 그 수사기관 내지는 재판 과정에서의 선처를 해줄 듯한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공적을 쌓는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공적을 쌓아라. 그러니까 너한테 마약을 마약을 전달한 상선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수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준 변호사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안 하고 상선을 파악하려고 시간이 걸렸다. 그건 정말 수사의 ABC하고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입니다. 그거는. 마약 수사라는 게 투약사범을
매수사범, 공급사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그렇죠. 위로 수사를 올라가죠. 하는데 예. 특정해서 체포를 하고 검거를 해야 그 절차로 갈 수 있는데 그 절차를 가기 위해서 체포를 안 했다라는 의미로 경찰은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경찰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에 며칠 전에 검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거가 돼서 언론 보도가 나간 건지 혹은 언론의 취재가 들어가니까 빨리 이제 절차를 진행한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앞뒤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서 눈치를 챘다면 내부에서 정보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또한 이제 정권의 누수 현상이라고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미리 몰랐다, 뭐 전혀 모르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엉뚱한 해명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눈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 긴 말 필요 없이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합니까? 일반인 마약 사범하고 동일 현상에 놓고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경로로 수사를 하고 있거나 봐주는 거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1월 초에 국수본에 방문해가지고 그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가지고 그 우정수 국수본부장한테 막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뭐 훗날을 생각해라, 경찰 막 해체해야 된다, 선언해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철규 의원이었나요, 협박했잖아요. 그때도? 이철규 의원이었죠. 예. 이철규 의원하고 김석기 그 의원, 경찰 출신들이 가가지고 막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언쟁이 있었고 억울한 본부장이 먼저 사과하고 이제 이랬는데 예.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요. 내부에서 부글부글하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내부에서 그 불만이 목소리가 높았다고 해요. 당시에도. 저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덮을 만큼 덮으려고 하다가 이제 터져 나온 거다.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 본질은 이게 그래서 덮으려고 해서 덮였다면 문제겠죠. 그런데 덮이지 않아서 보도가 되고 또 검거가 됐잖아요. 아니 네 달이면 그리고- 오래 덮은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특정된 시점이 저는 아직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의 본질은 이분이 권력을 이용해서 덮으려고 했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덮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검거가 됐고 언론 보도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히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 이유를 지켜봐서 이 사람이 정말로 권력 때문에 덮여졌고 또 다른 일반적인 사범보다 훨씬 더 감형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몇 가지가 계속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총경 그 담당 형사, 수사했던 형사가 총경으로 승진한 걸 보고 더욱더 그 의심을 짙게 들이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입막음용의 인사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조성현 대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하들이 다 알 겁니다. 예. 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마약 관련 예산도 야당이 삭감했다라는 주장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저 서초서 형사과장이 이번에 승진한 것이 이에 대한 보답이 아니냐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승진할 만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승진의 아주 유력한 대상자였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또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건 추가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 대부분의 총경 승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아마 총경 승진과 관련해서 400명 정도의 총경 승진 대상자를 추설하면, 그러니까 올리면
그 가운데 100명 정도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대부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을 정도로 한 커리어라면 예.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김용남 의원께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앞서간 의혹인가요? 이 승진 내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과 이 사건의 연관성 관련된 의혹이요? 인사는요, 그 소위 그 확정된 인사는 없습니다. 발표 날 때까지 온갖 변동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경찰 인사가 됐던 뭐 다른 기재부 인사가 됐던 뭐 하루 전, 몇 시간 전에도 뒤바뀝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인사 중에 하나가 총경 승진 인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 뭐 100% 승진한다?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사건이 묻힌 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조금 전에 우리 정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묻혔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미수에 그친 사건은 작년 10월 29일에 벌어졌습니다만 만약 이건 가정입니다만 뭐 작년 10월 초에 어떤 마약을 복용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검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람이 머리를 깎거나 뭐 채모를 제거하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빠른 검거와 조사가 중요한 것인데 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도 53일 동안 소환 조사를 안 했느냐? 예.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도 있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더더욱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마약은 이게 이른바 중독 사범이기 때문에 보통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 산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범죄 경력 조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거기 이미 마약 사범으로 형사 입건이 된 적이 있으면 예. 또 다른 그 범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검거하는 게 원칙이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 사건 빼고. 이 사건 빼고 다 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철규 의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제가 지금도 확인 중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여서요. 추후에 나오면 방송 뒤에 다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죠.